4대강보 여러분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 하면 이명박 대통령 때 해놓은 거죠. 그때도 정말 반대 많았죠. 왜 많았는가? 그 당시는 정말 대형으로 관광산업도 하면서 아주 운하를 계획했거든요. 그래 이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이제 4대강 보호 정도로 끝난 것이죠. 그때 참 말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수십조를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게 4대강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4대강이 여전히 말은 많습니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는 녹조가 낀다. 그러니까 뜯어내야 된다. 보를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렇지 않다. 4대강 보로 인해서 이익이 훨씬 크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쪽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4대강보 역할이 뭐고 또 부작용은 뭐냐, 어떤 부분에서 좋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주로 녹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녹조란 게 뭐냐, 왜 끼는 거야, 그 4대강보로 인해서 끼는 거냐, 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4대강으로 인해서 4대강보로 인해서 이익이 좀 더 있는가, 아니면 정말 손해가 더 많을 것인가, 이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요즘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가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비가 요 며칠간 살짝 뿌리긴 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장마 전선이 올라온다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4대강보 자연스럽게 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대강보하고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체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충청 남북도 그리고 또 전라도 쪽 이런 곳에 가뭄 피해가 이제 극심하다 이러는데, 특히나 충청도가 지금 가뭄 피해가 엄청나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몇몇 저수지는 다 말라붙어 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충청남도에서 생명줄로 여기고 있는 보령보가 말라간다는 거죠. 보령보가 말라가고 있다. 아직은 물이 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해년마다 연이어서 이렇게 가뭄 피해를 충청남도에 입다 보니까 지금 공사 중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하에 도수관을 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수관이 차량산맥 밑으로 통과해 가지고 바로 백제보 밑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의 물을 빼와 가지고 금강의 물을 끌어와 가지고 보령보에 올리겠다는 거죠. 그 보에 물을 공급하면 그 보에서 또 각 지역으로 물이 내려가잖아요. 농업용수도 가고 산업용수도 공급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희정 지사 그 4대강 반대했는데 결국 보물을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그럼 4대강의 그 유용성을 인정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충남도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도 반박을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백제보 안에 가둬놓은 물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 보 밑에 9km 밑에 그 강물을 끌어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왜 그렇게 결정이 나느냐, 백제보의 물을 끌어올려다 보니까 또 거기까지 물기를 내는데 보상비 뭐 따져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다 치수관을 연결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백제보나 뭐 금강 무슨 보하고는 4대강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 4대강에 백제보다 뭐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물이 가득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보가 완성되고 채울 때는 밑에 흘려보낼 물이 없습니다. 계속 채워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나 다 차면은 결국은 방류를 해야죠. 일정하게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물으면은 조금 물을 더 흘려보낼 것이고, 비가 올 때는 담을 것이고, 이러면서
수량을 조절하죠. 그러면은 가뭄 피해도 막고 뭡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럼 홍수 피해도 막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냐? 백제보 밑에 치수관을 설치하는 그 자리에도 일정한 폭은 물이 흘러간다는 거죠. 일정한 폭은 물이. 그런데 이런 보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급류가 탁류가 엄청나게 내려가겠지만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찔찔찔 내려간다는 것이죠. 서울에 사신 분들, 서울에 오래 사신 분들 한강 보면 어때요? 요즘 물이 가물으나 그렇지 않나 물이 빵빵하게 늘 차 있죠. 물론 비가 오면 이제 그 수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만은 아무리 가물어도 일정하게 강폭을 다 채우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저 하단에 보를 막아놔서 그래요. 예전에 보가 없을 때는 어땠나요? 비 안 오면 저 가운데 차 아래쪽에 물 조금 흘렀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모래사장, 수초 이랬죠. 그러니까 그 물이 똥물이죠. 그야말로. 수량은 적은데 막 쏟아내니까 오염물질을. 그런데 지금은 보를 막고 늘 일정한 물을 딱 채워놓고 물이 흘러가는 거지요. 그게 달라요. 어차피 물은 똑같은 수량 흘러갈지라도 소양강댐 저 위에서 상류에서 조절을 해서 물을 내려보내니까 일정한 물이 내려가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풍부한 물도 보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전에 그렇지 못했어요. 비 안 오면 참 강이 우습게 돼버렸죠. 비가 어느 정도 와주면 강이 참 아름다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충남도에서 치수하는 것도 보하고는 상관이 없다 말하지만 그래도 어떤 형식으로도 좀 연관은 안 있겠나 이렇게 싶어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보가 완전히 완성돼가지고 물을 채워서 수량을 조절하기 시작하면은 일정한 물을 흘러보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뭐 일제히 완성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한강, 북한강 이런 또 이제 녹조 문제를 논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녹조가 왜 끼느냐? 이제 이것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녹조가 이제 끼는 원인에 대해서 각 전문가가 이제 주장을 각자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녹조 끼는 원인에 대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녹조는 일조량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받아. 그런 그 말은 하늘에 구름이 없고 비가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서 강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오염물질이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 녹조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녹조 하니까는 이해를 또 못 하신 분이 있어요. 강에 가면 수초도 있고 그 조금씩 잎사귀 달려가지고 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위에 보면 이끼도 퍼렇게 끼어 있고 이제 이런 녹조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남조류라고 아주 적은데 물에 그냥 퍼지면은 녹색으로 물이 보여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뭐 둥둥 떠다니고 그런 부평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문제를 삼는 그 녹조는 물인지 물감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변하게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녹조. 근데 그 녹조 남조류죠. 그것은 비가 안 오고 온도가 높아지고 물 온도가 높아지면 끼는 거예요. 오염물질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유속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지 않지요. 유속, 물이 흘러가는 속도. 이제 물이 아무래도 들어오고 나가고 흘러주면은 물 온도가 그렇게 쉽게 높아질 수 없잖아요. 근데 물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햇빛이 일단 많이 쬐고 날이 더워야 되는 거죠. 비가 안 오고. 그러면 물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녹조가 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오염물질이 없다든지 일조량이 많지 않다든지 물 온도가 안 높아진다든지 이러면 녹조는 안 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그래서 물이 가만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소양강댐 같은 데 녹조가 발생 안 하는 겁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물이 차갑거든요. 그러니까 수심이 깊으면은
저 아래는 물이 차갑습니다. 자연히 안에서 순환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녹조 발생이 떨어지지만 그 강이라도 옆에, 그러니까 수심이 얕은 곳에 이제 녹조가 발생을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깊은 곳은 녹조가 안 껴요. 물 온도가 차갑고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물질이 또 안 들어오면 안 낀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 빠지면 안 껴요. 자, 오염물질도 있고 유속이 느려도 햇빛이 많이 안 나면 또 안 껴요. 물온도가 높아지니까. 문제는 물온도예요. 물온도. 이제 이래서 4대 강하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걸 논할 때 이제 여러 말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북한강, 남한강 녹조 발생을 비교할 때가 있었어요. 남한강보다 수질이 더 양호한 북한강에서 녹조가 발생했다 이거죠. 그거는 체류 기간이 길기 때문 아니냐, 체류 시간이 더 길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말이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녹조 현상은 체류 시간이다 하고, 그러니까 다음날 환경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건 아니다. 장마가 끝난 7월 20일부터 8월 8일까지 강수량이 예년에 5%에 불과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일조 시간은 북한강 수계에서는 약 3.1배 증가하고 남한강 쪽입니다. 2.3배만 증가했다. 그래서 북한강 쪽에서 녹조가 발생한 거다. 이렇게 이제 반박 주장을 내놓게 됩니다. 그때도 강우량 문제가 또 나왔어요. 강우량이 많은 곳은 녹조가 안 끼거든요. 끼었다가도 없어져요. 그 조사 당시 그때 북한강에는 녹조가 끼는데 남한강이 안 낀 이유가 남한강 쪽에 강수량이 그 당시 더 높았다는 것이죠. 강수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조가 안 낀 것이다. 그건 유속하고 상관없지 않냐, 이런 이제 발표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나온 것은 물온도가 높으면 낀다. 오염물질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일정하다 칠 때, 그리고 일조량이 높으면 또 발생하기 쉽다, 이런 것이죠. 또 유속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진 않아요. 있겠다 해도 움직임이 없는 저수지나 댐 같은데 녹조가 안 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이거죠. 아무튼 물이 흐르지 않고 담겨 있어도 물온도가 낮거나 이러면 녹조는 안 낍니다. 그렇게 수심이 깊은 곳은 녹조 발생이 안 된다. 그건 온도 탓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막연하게 유속이 느리면 녹조가 낀다, 이렇게 이제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한강 보세요. 한강이 유속이 느립니다. 한강도 예전에 막 물 내려갈 때하고 지금 달라요. 그래도 녹조 발생 안 해요, 한강에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체류 시간이 증가해가지고 녹조가 끼는 건 아니다, 또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녹조가 끼면 어떤가, 이제 피해 이런 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녹조라는 것이요, 끼었다가 없어졌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온도가 높아지고 물이 뜨거워지면 녹조가 발생을 해요. 이 가에부터. 깊은 곳은 안 그렇고요. 그러다가 또 일정 시간 되면 없어져요. 뭐냐, 구름이 자주 끼거나 비가 좀 와버리거나 하면 또 없어집니다. 과연 녹조 피해가 이익을 주는 것보다 크냐 적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예를 하나 더 들자면은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해도 반드시 손실 납니다. 이익만 있는 게 없어요. 또 어떤 일을 해도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반드시 있고 부작용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 가면서 이익을 크게 추구하는 게 투자고 무슨 사업이고 그럴 거예요. 4대강 사업도 반드시 피해, 잘못된 점, 단점 꼭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이 더 크다, 또 장차 활용을 잘할 수 있다 하면 그 활용도로 높여야죠. 현재도 이익이 더 크다 판단된다면 그걸로 논해야지 감성적으로 논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다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녹조가 끼이는 곳을 볼 때 이 보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완성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완성된 보들은 어떻게 됩니까? 물을 맞고 계속
물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물을 채우다 보면 그 물은 타가게 되고 더럽게 되고 그 채우는 동안에 또 녹조가 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일단은 완전히 가둬놓고 물을 받아들이니까요. 그럼 그 아래쪽은 더 해야죠. 더 하지요. 자꾸. 보호가 늦게 완성된 곳은 이제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가 다 완성되고 나가지고 전체적으로 수량을 조절하면서 물을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심이 보호가 6m가 된다. 이제 6m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데는 빨리빨리 물이 흘러서 내려갈 것이고 수심이 깊은 곳은 체류 시간이 조금 더 길 거예요. 그러나 체류 시간이 긴 반면에 뭐가 있느냐? 수심이 깊다는 거죠. 그럼 수심이 3m 이상 이렇게 되면 그 아래에는 차갑습니다. 물이. 그럼 차가운 물하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해주기 때문에 보물이 완전히 다 차가지고 그 다음부터 조절하면서 수량을 조절하기 시작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뭄 때도 이제 문제가 좀 생기죠. 뭐냐면은 저 아랫보에서는 물 좀 빨리 내려 보내달라. 또 하류 측에서는 보에 물 좀 빨리빨리 좀 내려 보내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그럼 상류 쪽에서 가무니까 포의 물을 좀 더 가둬놓고 싶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말은 보물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 그 말도 됩니다. 보물 이용 안 하고 있으면 막 내려 흘려버릴 거 아니에요. 보물을 이용하니까 가둬놓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가뭄에. 그 현상이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구를 방문했을 때도 일어났죠. 대구를 방문했을 때도 그때도 대구시 쪽에서는 저 구미 쪽에서 빨리 좀 내려보내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빨리 내려보내라 물을. 그럼 밑에 물이 빨리빨리 내려오자 물이 또 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그런 요구를 하지요. 이제 가뭄 때 현상이죠. 그러면 또 홍수가 지면 어떻게 할까요? 물 좀 막고 있어라 그러겠죠. 상류 보에서 물을 더 채우라 이런 식으로 그러겠죠. 물 너무 많이 내려보내지 말라. 이것이 곧 보가 지금 조절을 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제 이런 조절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골고루 조절을 해야 되겠죠. 공학적으로 4대 강 이것이 있음으로써 문제다 하는 쪽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연 한 5천억이 들어간다 이거죠. 보를 유지하려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 이래요. 그 보 있기 전에도 그 강을 계속 유지하는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또 주장한단 말이에요. 홍수 조절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서 그 이익은 또 굉장히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어요. 해년마다 태풍이 불고 큰일이 있을 때는 몇 조 그 손실이 났단 말이에요. 홍수 피해가. 그런데 4대 강보가 완성되고는 몇 조 피해가 난 적이 없다는 거지. 일단 통계상으로. 제가 그것을 이제 올려드리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가뭄을 막는 그런 조절 능력, 그 이익은 또 얼마나 될까? 이것도 환산해 봐야 되겠죠. 물론 홍수 피해나 가뭄 피해는 요즘은 지류에서 발생합니다. 지류. 4대 강 쪽보다는. 이제 4대 강 쪽은 홍수나 가뭄 피해는 일단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이제 지류 쪽에서는 아직도 어떤 공사가 제대로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홍수 혹은 가뭄 피해를 입어요. 지금처럼요. 그러면 이제 4대 강 보를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수관을 연결해서 지금 물이 없는 곳에 물이 넘어가게 배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제 계산해 봐야죠. 너무 지역이 멀어가지고 도수관 연결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든다 하면은 그 지역이 어디 또 저수지나 댐을 막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막는 것도 좋죠. 그러나 그럴 만한 곳이 없다 하면은 4대 강물 끌어가야죠. 그렇게 해서 가뭄 피해를 막고 또 홍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빨리 4대 강 쪽으로 물이 온전하게 흘러가게끔 이제 공사를 해서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4대 강 이 공사가 완성되는 것이죠. 지류까지 공사가 끝나야. 요즘에는
강수량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난 폭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폭우가 막 쏟아져요. 또 가물으면은 훨씬 더 가물어요. 예전보다. 극과 극으로 이 기후 변화가 있다는 거지요. 그럼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수립한 그런 한계 치료는 안 된다는 거죠. 더 크게 대비가 돼야지. 이런 공사는 단기간에 할 수가 없어요. 전부.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은 이거예요. 어디까지나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큰 시각으로 정확한 과학적인 이성적인 감각으로 우리 국민들은 모든 것을 바라봐야 우리 국민 스스로에게 이익이다. 휘둘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